진영 간의 싸움이 크게 붙었다가 정리될 마당에 갑자기 등장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사방에 난사하면서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 첫째는 김어준을 살려야겠다. 지금 김어준 씨가 예전만큼의 어떤 민주당 내에서 힘을 못 발휘한다.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비난을 듣고 있다. 그걸 살려야겠다. 두 번째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합당 찬성 반대 문제에서 김어준 유시민이 등장해도 안 된다. 그 말에 소위 말해서 긁혔던 게 아닌가. 그걸 몇 번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번에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 이유가 저는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저도 어제 그 방송을 좀 약간 속도로 봤는데요. 이 고속으로.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 건 과거에 이재명 후보 당시 지지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 아닙니까? 그 ABC에서 BC 이런 거는. 그런데 거기 이동영 작가는 아무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서 말한 건 포함이 안 됐죠. 그러나 다른 듣는 사람들은 이동영을 저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몰려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송영길 대표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총리, 한준호 의원, 그리고 뭐 조상호 정책보좌관,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 실명으로 다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좀 비겁하다는 게 그 사람들이 이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 비판했단 말이죠. 그거 비겁한 짓이야. 차라리 대통령을 욕을 해라.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유시민 작가는요. 거기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민생을 돌보느라 바쁘면 거기 주장은요. 제가 선의를 해석하면 대통령이 여러 민생을 돌보느라 바쁘면 참모들이 옳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런 비판 아닌가요?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그 A그룹. 가치를 지향하는 그 A그룹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정부안을 냈을 때 그 A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참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못하게 수기 토론을 못하게 해놓고는 왜 말을 안 했어요?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그 비판 어떻습니까? 그 참모들이 맡겨놨으면 수기를 하라고 맡겨놨으면 수기를 법무부 장관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선건 법무부에 있는 누구 정책 이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 이 비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99%는 욕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A그룹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A그룹은 죄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서 대통령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쪽 편을 들어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내 진영 파이가 또 갈리는 겁니다. 이 싸움이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들은 거 그 김어준 유심히 나와도 안 되더라. 여기에 걸쳤다는 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걸로 논란이 됐을 때 황희두 이사를 통해 가지고 방송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당분간.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나온다면서요.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계속 안 나오다 어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전에 MBC도 나갔지 않습니까? 송석희 질문들.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지난 내란 극복 과정에서요. 그 지금 이동영 작가가 싸우고 있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이 큰 어떤 지대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그러면 그리고 이동현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진영 내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처음에 누가 그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정부안을 갖고 왔는데 대통령이 토론하고 수기하러 갔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론은 99%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몇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과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약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당정청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열고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당하고 협상을 갖고 왔습니다. 또 안 된다고 난리 친 겁니다.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가 몇 번 이야기했던 국무총리하고의 디스전이라든가 그다음에 KTV 문제라든가 계속해서 시비를 그쪽에서 걸었어요. 그 싸움을 누가 그런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마치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란 극복 과정이나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해왔던 분들이 지금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친문의 부활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음모론이라고 그렇진 않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 인터뷰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꺼져가는 친문의 세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김어준 또 조국 유시민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씨의 그 ABC 이론 조국 대표가 바로 SNS 받아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분들이 특히 유시민 작가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친문의 부활에서 뭘 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상처를 주면서 친문의 부활을 끌어내서 뭘 얻겠다고 한다고 정치 약간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왜 어제 등장해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분석해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말고 해석이 안 된다. 뭐 물론 오늘 세 번째 이유는 있었습니다. 오늘 출판사하고 여러 군데에서 유시민 작가 신간 나왔다고 사람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나?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럼 그건 가치가 아니죠. 사익이죠. ABC 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영 내부에서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나 하는 게 제 어떤 근원적인 문제 의식입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건 쪽이 어딘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작가도 다 어디 가서 류 이재명이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면 어찌됐든 정치는 캐파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정치하면 안 되고 플러스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끌어안아야죠. 어떻게든. 그래 자꾸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는 안 류 이재명이 갈라치기라고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류 이재명이라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옹호한 사람이 나중에 다 이재명을 돌돌질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정말. 근데 이 작가들 비롯해서 저는 이 진영 내부의 어떤 그 올바름을 지향하는 분들이 그 감정적인 부분을 좀 자제하고. 자제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되냐면 8월 달에 전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뉴스공장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뉴스공장 비판했고 친명 의원들도 난 거기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비판했는데 대놓고 당대표가 나가서 보고 형식을 띄면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전당대회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면 8월 달까지 안 끝나죠. 계속해서 공격하고 아마 또 계속 방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안 끝난다.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자,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이제 체육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딱 설명한 다음에 이 진영 내 갈등이 안 사라질 것 같다. 꽤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 선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들을 대다수 비난을 좀 했죠. 실명을 거론했죠. 다 사실은. 거론했어요. 뭐 우상호. 저 총리,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 김민석 총리, 거기다가 윤호중 장관, 조상호 그렇군요. 정책 보좌관 난동 부린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 참모진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럼 대통령 비난을 해요. 차라리 그냥.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꾸 그냥 대통령은 못하니까 엉뚱한데 비판을 하고. 그 얘기가 맞나요? 악성 댓글 50만 개 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악성 댓글 달려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어떻게 거예요. 50만 개나 달려요? 50만 회 조회수 나오기 힘든데. 괜찮네. 아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참모진을 그러면 계속 비난을 하면 대통령이 그 참모진을 통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 비난을 못하니까 돌려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다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지금 강원도지사 단수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데 우상호 전 수석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우리 진영 내에서는 좀 나쁜 메시지가 가는 거 그래도 아니에요? 당선된다라고 안심하고 작가 나름대로 이 분석은 하셨을 거예요. 저는 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알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유 정확하게. 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8월 걱정이 전당대회 걱정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용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실용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개혁 세력이 주도하는 것을 주도성을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 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이지 지도자를 모실 수 없다. 우리는 다수가 되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자, 유 이재명, 그다음에 뭐 네오 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 요만큼 좋아하는 사람 다 모아야 돼요. 그러나 주도는 누가 해야 되냐? 정통 민주개혁 세력이 해야 된다. 이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은 이른바 새롭게 붙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유 이재명도 좋은 표로서 가지고 있고 대신 주도권만 안 주면 되잖아요. 싫어하시는 이현주 의원한테 주도권 안 주시면 되잖아요. 싫어하시는 이현주 저 말고 본인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네. 말씀하셨으니까. 자, 근데 아까 이제 ABC 구분할 때 B가 아닌 이익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제 유시민 작가 구분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얘기하니까 사실상 대통령 비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차라리 대통령을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건데 박진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하고 실용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게 좀 달라요. 이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민주적 사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실용 이야기하면은 철학 없이 아무거나 막 갖다 쓴다라는 그런 하나의 느낌이 존재하고 있고 제가 아는 유시민 작가는 어쨌든 석학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니까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재명 최고다 요즘 부르짖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곁을 지키다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이다.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좀 반대 같거든요. 반대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해방을 놓는데요. A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A라는 사람들이 예. A라고 했으니까 할게요. 예. 지금 몇 번째인가요? 제 기억에 한 5번째 지금 아하. 연타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평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벌써 투쟁을 하고 있구나. 권력 투쟁하고 있구나. 저는 그 말이 완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 말 안 하고 싶은데 반복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뭔가 목적이나 동기가 지금 부여된 게 아니냐. 8월달 전당대회를 쳐다보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A라는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 본인도 A인가요? 유시민 작가 본인 A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A하고 친목하는 세력으로 봐야 되겠죠. A라고 친목하세요? 지금 말은 본인 A라는 거잖아요. 그 사실 제일 위험한 부류가 내 가치는 절대적이고 순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 결사체. 네, 이익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강정책.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현 자체 유시민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이야기만 만든 게 아니에요. 가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노동자는 월급 많이 받는 게 제일 좋고 자본가는 월급 적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다음에 또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검찰개혁의 목표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국가의 사정기관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정의로운 국가는 뭐냐? 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복지도 제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고 국가도 국민을 위한 도구이고 검찰도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도구일 겁니다. 결국은 뭐냐?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제도에 목을 매가지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시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설국열차에서 내리면 돼. 근데 이 바보들이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해서 뒤에 사람 동원해가지고 나사가라 끼우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설국열차가 존재하는데 열차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데 이게 과거에 공부 많이 한 좌파들, 구조주의자들, 구성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설국열차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은데 설국열차는 추워서 못 내립니다. 내렸다가는 안 내린 지가 추워서 그렇대. 내려보니까 안 추웠잖아. 알고 보니까 아니었는데. 내렸잖아.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해도 많이 되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적인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도 절차와 형식일 뿐이고 공화국이라는 공공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박진영의 정치학 언론을 이거 개론입니다. 개론 나오는 이야기.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았어요? 이런 설명이 오히려 유시민 작가님 설명보다 더 와닿는데요. 저는 경제학보다 정치학 설명이 더 낫다. 정치학이 한국의 대종입니다. 정치학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의 뭐 또 그 이야기의 맥락은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본인 말고 하여튼 별로 없었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이용적으로 도구적으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이 조금만 삐걱거리면 바로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어쩌면 20년 전이랑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20년 전의 상황에 계속 좀 묶여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근데 합니다.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수학 분석을 해도 4,400명이고 벤다이어그램 혈액형도 내가지고 MBTI는 16가지인데 지금 3원론, 2원론에다가 교집합 하나 붙여가지고는 저거는 이제 세계관의 갱신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다. 세계관의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 분석 진짜 오랜만이네요. 굳이 얘기하면 4개예요. 여집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네요. 굳이 얘기하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어디다 날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난 상황이에요. 모르겠다. MBTI가 16가지라니까 분석을 좀 다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갈라치기든 아니면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 서영주 소장님의 판단이시고요. 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형은 C라고 봐요. 가치와 이익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되도록이면은 C재명, 네. C재명 C용주인데 좀 그러네. 근데 사실 보면 정치권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가치를 쫓아갈 때도 있고 이걸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생물이라 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합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거를 딱 무셔버리고 아예 그냥 칼로 딱 무자듯이 잘라서 나눠버리는 걸 이걸 갈라치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전형적으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해버리니까 지금 당내에서 불을 꺼도 모자랄 판에 또 불을 붙였어.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겠냐 그거예요. 전체 집합인 우리 국민들은. 요거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총리가 입장을 내요? 네, 방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김현 의원 있잖아요. 김현 의원의 휴대폰이 또 찍혔습니다. 김현? 강북구 말고 김현. 김현 의원의 휴대폰이 찍혔어요. 김민석 총리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네. 아마 매불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이다.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제 매불쇼에서요. 라고 김현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 됐지. 이렇게 지식인?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진짜 계속 가네요. 그럼 이 지금 이른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혹은 뭐 그 안에 정치하신 분들 이들이 지금 다시 화학적인 뭐 통합 이런 걸로 가기에는 요 정도까지 왔으면 상당히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화학은 안 되죠. 물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리도 안 되고 화학도 안 화학은 되고. 될 수가 없고 화학은 아예 안 연원이 되고. 다르다니까. 네. 네, 이게 DNA가 다르다고요. 이걸 네. 어떻게 화학적으로 붙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큰 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A든 B든 C든 뭐 이런 얘기든 아니면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서 편이 나누든 아까 5글자로 나뉘든 네. 유 이재명으로 나뉘든 이 물리적인 거를 합치는 작업을 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작년 8월에 대통령이 2달도 안 지났는데 비주류가 여당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적 결합,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1 더하기 1이 뭐 곱하기 몇 승이 이런 거 안 돼요. 1 더하기 1이 1.7만 돼도 성공이라고 저들이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과 한동훈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이대로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네, 그래도 1로 개별로 있는 것보다 1.7이 나으니까 네. 어느 순간 이걸 조율을 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게 계속 이해찬의 부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자기의 정치적 명운이 아니라 네.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당우사하는 원로급이나 고참 정치인이 네. 잘 안 보여요.